네. 자, 그럼 이제 박철순 이사님의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어떤 키워드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2차전지 저평가주입니다. 2차전지 저평가주요. 네. 좀 최근에 뭐 많이 빠졌고 또 어떤 게 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2차전지가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뭐 시장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또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관련된 이런 오너 리스크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올라갈 때 사지 못했던 이런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 중에도 일단 사실 지금 2차전지를 너무 올랐다가 조정의 폭이 크니까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2차전지 조정은요, 미래의 기대감이 소멸됐기 때문에 조정받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미래 성장 기대감은 충분한 섹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호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이 섹터에 가장 또 많았습니다. 많기도 했고, 실제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이 얼티엄 셀즈의 이제 1분기 첫 실적 인식을 시작을 했는데, 투자를 하고 이제 회수를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점을 기대를 해보시고, 실적이 이어지게 되면 역시나 가치 평가는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업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부담 완화로 저가 매수세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 2차전지 소재 대장주를 비롯해서 장비주 그리고 부품주들도 기관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매수세가 5월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짧게는 이번 주, 길게는 한 2주 정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가격대라면 한 달간 급격한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섹터, 여전히 성장성은 남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면 담아가기 좋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천천히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어느 정도 거품이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2차전지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종목들 바로 만나볼게요. 자, 6가지 키로 들어왔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자, PNT 있고요. TSI, 대보, 마그네틱, 2차전지 장비주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알아봤던 종목 LNF까지 있습니다. 신흥, SEC 있고요. 코인테크까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저 6개 종목 다 좋아 보이는데 네. 그중에 하나 오늘은 저평가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신흥 SEC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저평가가 됐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신흥 SEC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품 관련된 종목이죠. 배터리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캡 어셈블리라든지 또는 전류 차단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래 실적 전망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인데, 이 회사의 장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21년도에 거의 최고치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실제로 최고가를 찍으면서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동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올라갔던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고요. 현재 구간도 거의 최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올랐던 구간이 다 반납이 된 상태고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저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2023년도를 지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저가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담아서 중장기로도 베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종 필그룹 대비했을 때는 PR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다수 20, 30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순이익 대비해서 16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낮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IRA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지금 미국 포트웨이 내 이 회사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 부지와 공장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공장들이 미국에 지어지고 있죠. 그러면 전방산업이 확대가 되게 되면 당연히 부품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이 회사는 공장을 처음부터 짓는 게 아니라
지어져 있던 공장을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타 경쟁사 대비했을 때 양산 체제가 훨씬 더 빠르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경쟁사 대비했을 때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I 관련된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잘 나간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이 회사도 악수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지금 합작 법인을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M과 합작 공장을 하기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유럽의 BMW 배터리 관련된 공급 계약도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삼성 SDI의 투자들이 결국 이 회사의 부품 수주로 이어지면서 꾸준한 성장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괜찮습니다. 4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입니다. 현재가에서 가장 위에 있는 주요 매물대 구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선으로 일단 짧게 한번 10% 이상 수익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4,000원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실적 전망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올해 실적은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최저점 구간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 저평가주 신흥 SEC 내일장에 함께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